1980년대 건국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불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장영자 씨가 최근 사기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벌써 5번째랍니다. 5번째 옥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올해 81살 장영자 씨. 자, 인생의 절반 정도를 거의 평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지내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영자 씨가요, 최근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서 장영자 씨는 34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올해 81세니까 정말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교도소에서 보내게 되는 건데요. 장영자 씨는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154억여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장영자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5번째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자, 장영자 씨 하면 수십 년 동안 이 수감 생활을 반복했고, 그러면서 이런 별명, 이런 오명에 시달렸죠. 희대의 사기꾼.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지금 조사받으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무리를 일으킨 결과가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내가 뭐 사기 사건에 물려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본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그런 거하고는 정말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커런스예요. 통화예요. 통화. 예. 자, 장영자 씨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지난 1982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른바 이철이 장영자 사건 이렇게 불렸었잖아요. 네, 대단히 충격적이고 규모가 커서 정말 엄청났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82년도 장영자 씨가 38의 나이에 남편 이철이와 함께 무려 7천억대 사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징역 15년형 선고를 받았는데 형기를 5년 남겨둔 1992년에 가석방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인터넷 밈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 정말 아이들도 큰 손이다 이러면 누군지 알 정도로 이게 엄청난 화제가 됐었고 규모도 상당했었습니다. 예. 이후에도 그런데 반성하지 않고 수백억대 사기 사건에 가담해서 여러 차례 수감이 됐었는데 처음으로 출소한 뒤 1년 10개월 만에 또다시 140억 원대의 차용 사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이 됐다가 98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반성 없이 2000년에는요. 무려 220억 원대의 국권화폐를 환전해주겠다. 이 사기를 또 치게 돼서 구속 기소가 돼서 2015년 1월에 석방이 됩니다. 여기서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2018년에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또다시 속여서 약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징역 4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에 출소를 했거든요. 그런 지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번째 수감 생활이 끝난 지 불과 3년 만에 5번째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 7천억이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근데 1982년에 7천억. 그래서 당시 언론이 건국 이래 최대 사기 사건 이렇게 제목을 붙였잖아요. 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82년 7천억이면 그 당시가 라면 한 개가 100원이던 시절이고 야. 서울 시내 집 한 채 가격이 몇 천만 원이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그때 1년 정부 예산의 10% 가까운 금액이었던 거예요. 7천억이. 야. 그거를 개인이 사기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그때 그 자금난에 시달리던 기업들이 있을 때 거기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원해 준 자금보다 몇 배 많은 어음을 받은 겁니다. 예. 받았다가 그걸 할인을 해서 시중에 유통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득을 취했는데 그 어음이 결국 다 부도가 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막 쓰러졌는데 당시에 재계 그 건설업계 도급순위 8위였던 공영토건 또 철강업계 2위였던 일신제강 이런 대기업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예. 대기업이 쓰러질 정도면 그 협력업체도 다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 경제가 휘청휘청한 거예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11개 부처 장관이 경질됐습니다.
장관 11명이 경질됐어요. 11개 부처 장관이 경질되고 30여 명이 구속되고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너무 사건이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금융실명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이게 막 은행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막 찾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오늘부터 당장 금융실명제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사기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 중엔 바로 이 장영자 씨의 화려한 인맥, 그것도 한몫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숙명여대 당시에 메이퀸 출신이었던 장영자 씨는 당시 영부인이었던 이순자 여사의 삼촌 이규광 씨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의 굉장히 그 두터운 관계를 등에 업은 장 씨는 중앙정보부, 당시 현재 국가정보원이죠. 당시 중앙정보부에 재직 중이던 남편과 함께 이 사람들의 믿음을 많이 샀다고 합니다. 자, 자금난에 시달리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서 몇 배에 달하는 어음을 할인 유통하면서 이렇게 이득을 챙겼던 건데요. 이런 화려한 인맥이 사기 범행을 하는 그 뒷배로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래 게다가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났던 장영자 씨는 어음 사기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부터 명동 사채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알아주는 큰 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명동 사채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이 역대급 사기 사건으로 법정에 선 장 씨 부부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기업을 하다 보면 뭐 그런 일은 다반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거든요.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는 커런시다 이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장영자 씨는 건국 이래로 최대의 사기 사건을 저지른 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고요. 결국 80이 넘은 나이에 5번째 수감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